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파고 들어갑니다.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년 전 멸종된 전설의 동물 매머드. 그런데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매머드를 다시 깨우려는 과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인 관심을 표현한 매머드 복원 연구. 그 중심에 한국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는 복제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고 있고 그와 그의 연구원들은 이분의 톱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부터 러시아의 제안으로 시작된 황우석 박사의 매머드 복제 연구. 생사를 건 시베리아 탐사가 계속되던 2015년 황 박사가 건네준 3만 년 전 매머드 사체로부터 살아있는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연구자가 나타납니다. 황 박사가 박 교수 연구팀에게 매머드 조직을 전달한 건 2015년 3월인데요. 박 교수 팀은 다음 달인 4월 매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배양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알린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석좌 교수팀.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총 발행 주식 금액은 99억 9,900만 원으로 한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바이오 기업에 99억 9,900만 원을 투자하고 독점 사용권을 달라는 교수들. 이를 거절하자 세포를 폐기할 뜻을 밝힙니다. 자기네가 제시하는 조건 중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와 황 박사 팀은 세포를 돌려달라며 검찰 고소를 하고 수사 결과 충격적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생쥐로 회신됨. 검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쥐라고 판단을 한 거죠?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검 분석 부서는 물론 매머드인가 생쥐인가 100억대 세포 배양의 진실은 KFM 스페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999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 노광준입니다. 김연아입니다. 1만 년 전에 멸종된 매머드를 깨운다. 얼핏 보면 주라기 공원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실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매머드 복원에 근접하고 있고 일본의 생물학자들은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 20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을 통해 전 세계에서 얼어붙은 매머드 사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현황을 타진할 만큼 중장기적 관심사입니다. 주로 인간에 의해 멸종된 고대 생물들을 복원해 얼어붙은 시베리아를 매머드가 서식하는 매머드 파크로 조성하겠다. 이런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의 황우석 연구팀을 찾아온 건 6년 전인 2011년 12월의 일입니다. 먼저 매머드 복제 연구는 무엇이고 100억 원을 요구한 세포 배양 논란의 자초지정은 무엇인지 일지별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푸틴 시베리아 매머드 복제에 관심 표명. 모스크바 타임즈 2014년 9월 1일. 이날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 야쿠츠크의 매머드 박물관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매머드 사체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걸 복제할 수 있느냐고. 푸틴은 매머드 복제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며 매머드 혈액과 부드러운 조직의 존재가 복제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케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매머드 박물관장이자 매머드 복원 연구 책임자인 러시아 과학자는 푸틴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현재 한국의 과학자들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레고리에프 세뮨 교수는 푸틴 대통령에게 현재 고대 생물 복원을 위해 한국의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한국 과학자들이 다름 아닌 황우석 연구팀. 취재진은 지난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러시아 연구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의 그레고리에프 세뮨 교수.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논란 많은 황우석 박사를 파트너로 택했느냐고. 황우석 박사는 복제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고 있고 그와 그의 연구원들은 이분의 톱클래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북동연방대학 연구팀은 지난 2011년 12월 16일 한국을 찾아와 황 박사에게 메머드 복원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황우석 연구팀이 논란 뒤에도 세계 최초로 죽은 개를 복제하고 종을 뛰어넘어 코요테 복제에 성공한 것을 확인한 뒤의 일입니다. 이후 양측은 2012년 3월 공식 협약을 맺고 연구에 들어갔는데 협약 내용은 이랬습니다. 러시아는 메머드 조직 채취를 위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출입 및 탐사, 고대 생물 조직 반출입에 협력하며 한국은 메머드 조직으로부터의 세포 배양 및 체세포 복제, 수정란 배양 이후 코끼리 이식 및 출산까지의 전 과정을 전담함. 그리고 2012년 8월 시베리아 1차 원정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명의 다국적 탐사팀이 구성됐고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탐사팀장 황인성 연구원은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입구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입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그때 좀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겠구나. 간신히 이제 빠져나갔더니만 감독이 막 울음 범벅이 돼 있는. 그렇게 목숨 걸고 들은 얼음 동굴에서 수만 년 전 메머드 사체를 만나는데 마치 엊그제 죽은 듯 완벽하게 보존된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서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특히나 이제 온전한 사체를 보면요, 저는 이제 털도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색깔 그대로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 시베리아 원정은 매년 계속돼 왔고 이 연구에 회의적이던 미국이나 독일의 과학자들도 속속 합류했습니다. 지자체 중 경기도가 메머드 연구를 돕기 위한 공적 지원을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황우석 연구팀 외에도 서울대 등 6곳의 대학 연구진들이 세포 배양을 시도합니다. 만일 수만 년 전 얼어붙은 메머드의 사체 조직으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한다면 그 자체가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쓸 만큼 놀라운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그 성공을 주장하는 연구팀이 나타납니다. 황 박사가 박 교수 연구팀에게 메머드 조직을 전달한 건 2015년 3월인데요. 박 교수 팀은 다음 달인 4월 메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배양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제주대 박세필 교수와 건국대 정형민 석좌 교수, 우리나라 줄기세포학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메머드 세포 배양을 시작한 것은 2015년 3월 18일. 이들은 경기도의 황우석 메머드 연구 지원을 모니터링하는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가 메머드 연구 상황을 알게 됐고 황우석 박사로부터 메머드 조직을 건네받아 세포 배양에 동참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건국대 정형민 교수 연구실로 메머드 조직 전달.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28일 박세필 교수팀은 황 박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메머드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황 박사는 경천동지할 소식이라고 감사하며 박 교수팀에게 논문의 대표 저자 등재 및 관련 특허 지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 보고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답변. 가벼운 데이터 한두 개만 넘겨주면 이를 러시아 연방대학 총장께 보고하고 총장은 아마 러시아 연방정부에 보고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팀은 자신들의 연구자 권리를 인정해달라면서 선결 조건을 제시합니다. 박 교수 측은 자신들의 기술로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으니 연구자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박 교수팀이 황 박사에게 제시한 선결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맘모스 등 고대 생물 연구 협약서. 취재진은 지난 2015년 5월 12일 서울의 모 한식당에서 박세필 교수가 황우석 박사에게 제시한 협약서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갑 1. 주식회사 미래셀 바이오. 갑 2. 박세필 교수. 갑 3. 정형민 교수. 을 1.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을 2. 황우석 박사. 세포 배양에 성공한 연구자들을 갑으로 황 박사 측을 을로 설정한 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 박사 측이 자신들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에게 두 달여 뒤인 7월 31일까지 99억 9,900만 원, 즉 100억 원대 투자할 것. 협약서 제6조 1항. 2015년 7월 31일까지 김영식 보통주식주를 발행하고 을은 위 날까지 전부 인수할 책임이 있다. 6조 2항.
총 발행 주식 금액은 99억 9,90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앞으로 황 박사가 러시아를 통해 들여오는 모든 고대 생물 조직을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제공할 것. 협약서 제4조 1항. 들은 이 협약서 체결 이후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들여오는 모든 종류의 고대 생물 조직 등을 갑 1 혹은 갑 1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황 박사가 매머드 연구 외에 수행하는 다른 동물 복제 연구에서도 우선권을 요구했습니다. 협약서 제8조. 을은 동물 생명공학 사업 등을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이를 의뢰할 경우에는 갑 1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박 교수팀이 제시한 협약서는 어떤 의미일까? 저희는 협약서 전문을 회사법 전문 법조인에게 의뢰해 객관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계약 관행을 넘어서는 일방적인 조건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경연 정은진 변호사입니다. 처음 봤을 때 동등하고 과학적인 진보를 위해서 작성된 협약서라기보다는 얼쪽에 불리한 그런 계약서로 봤습니다. 협약서가 제시된 5월 12일 황 박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협의 결렬. 이날 박 교수는 황 박사에게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배양된 세포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교수 측은 정당한 계약 없이는 연구 성과를 넘겨줄 수 없다며 차라리 배양된 세포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박사는 일주일 뒤인 5월 19일 박 교수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100억 원 투자 요구에 응할 수 없고 과학 논문 발표 등 과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자고. 황 박사의 5월 19일 이메일 내용. 저는 과거 제 삶의 한 과정에서 과학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정당성과 합리성 및 윤리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황 박사는 이 서한을 통해 제공한 매머드 조직을 통한 모든 연구 성과를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박 교수팀은 5월 26일 회신을 보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미래셀바이오의 회신 내용. 귀재단으로부터 매머드 조직 배양 실험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매머드 조직이라며 제공한 것을 받아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귀재단에게 연구 결과를 보고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구 성과물은 자신들의 것임을 분명히 한 박 교수팀. 이후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황 박사는 러시아 북동 연방대학과 함께 박 교수팀을 공갈 미수 및 횡령 등으로 고소했는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대검찰청 분석 결과 박 교수팀이 배양했다는 세포가 매머드의 것이 아닌 생쥐로 나온 것입니다. 2016년 2월경 세포 DNA를 추출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생쥐로 회신됨. 서울 동부지검. 검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쥐라고 판단을 한 거죠?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검 분석 부서는 물론 민간 검증기관 두 군데에다가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결과가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연구 성과임을 분명히 하며 거액 투자까지 요구했던 박 교수팀은 무엇을 배양한 것일까? 박 교수팀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과 관련돼서 인터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00억) 투자의 동물 복제 우선권까지 배양된 세포는 매머드였나 생쥐였나?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대검 과학분석실이 생쥐 세포로 결론을 내자 박 교수팀은 DNA 시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다며 2016년 3월 매머드 세포가 맞다는 국내 한 분석기관의 검증 결과를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 기관의 검증 결과 역시 오류가 없다고 받아들인 뒤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취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머드 세포가 맞다고 판단했다는 국내 검증기관은 정작 취재진에게 자신들은 공인된 검증기관도 아니며 매머드 세포라고 결론 내린 적도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그 시사 프로그램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 메머드 셀 관련해가지고요. 네. 서울의 시 분석업체. 박 교수팀의 세포를 메모드의 것으로 감정했다는 이곳의 분석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분석과는 상반된 결론을 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느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검증기관이 아니에요. 인증기관도 아니고요. 석사생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유전자를 증폭을 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증폭이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니라는 답변. 자신들은 메모드 세포라고 결론 낸 적도 없고 단지 시료의 염기 서열을 읽어준 것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휴먼 거 맞아. 아니야 이거 마우스 거야라고 그걸 판단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냥 염기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책 읽어주듯이. 의뢰받았던 DNA 샘플도 석 달 후 폐기 처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3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팀에. 공인기관도 아니고 남아있는 샘플도 없다. 그렇다면 혹시 배양됐다는 메모드 세포는 보관돼 있을까? 취재진은 박세필 교수와 함께 메모드 세포를 배양했다는 정형민 건국대 석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사실관계만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사실관계요? 저희가 알기로는 세포를 배양하면 개대마다 다 동결 보관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관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저희 전원 황우석 박사로부터 미팅 과정에서 이 세포가 검찰 조사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이후로 역시 모든 거 다 폐기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포는 없다는 정형민 교수. 그는 당시 황 박사가 건넨 시료가 불법적임을 알고는 즉시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사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 및 건국대 폐렴 사태 때문에 남아있던 시료를 폐기하여 현재 배양에 성공한 치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함. 서울 동부지검. 한편 황 박사 측은 자신들이 건네준 메모드 조직은 불법 시료가 아니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의 연구 책임자 세면 교수 역시 모든 연구는 합법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합법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황우석 박사와의 연구 상황을 설명했던 세면 교수. 그런데 취재진은 세면 교수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날 박 교수님이 소속된 제주대학 총장 명의로 된 서한을 받았으며 주된 내용은 박 교수 팀을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의 공식적인 연구 파트너로 추천하는 것이었다고. 러시아 북동연방대학 미하일로바 총장께. 저희가 입수한 서한에는 제주대학교 총장 직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자는 제주대 허향진 총장, 수신자는 러시아 북동연방대학 미하일로바 총장. 나는 제주대 허향진 총장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박세필 교수 등 2명의 뛰어난 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이 당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메머드 복원 연구를 보완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 서한을 보낸 시점은 2015년 6월. 박 교수팀이 황 박사와 등 돌리고 고소전에 돌입한 시점입니다. 나는 박 교수 등을 당신의 공식 연구 파트너로 적극 추천합니다. 총장 명의 서한은 박 교수팀이 메모드 세포 배양에 성공했음을 러시아 측에 확인시켜주며 최근 박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메머드 사체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를 분리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메머드 복원 연구를 현실화하는 데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연구 협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공식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이 서한은 정말 국립대학인 제주대 총장이 보낸 게 맞는 걸까? 총장 비서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여기에 지금 서신에 보니까 그 아빈이 지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빈은 여기 제주대학교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한을 작성한 이는 총장이 아니며 총장실은 세포 배양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박세필 교수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성도 보통 이렇게 아래 부서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해당 부서에서 다 작성해서 올라오는 거죠. 총장 명의로 러시아에 연구 제안까지 했다면 그에 합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박 교수는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 박세필 교수님 계신가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예, 저 경기방송에 러시아 측은 제주대의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공식적인 거절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제주대 허향진 총장께 러시아 북동연방대학 미하일로바 총장은 서한을 통해 자신들은 약속을 중시하며 황우석 팀과 독점적인 연구 협약을 맺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수암과 독점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황우석 박사와 함께 이룬 우리의 성공을 깊이 존경합니다. 세면 교수는 취재진에게 매머드 복제 연구와 관련한 러시아 북동대학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15년 6월에 제주대학교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매머드 세포를 배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황우석 교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 공동 연구를 해왔고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수의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만일 박 교수팀의 주장대로 3만 년 전에 얼어붙은 매머드 사체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생물학 교과서에 오를 만한 과학적 쾌거일 텐데 왜 논문보다 100억대 투자나 계약 관계에 치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박 교수팀은 지난달 JTBC 보도를 통해 세포는 없지만 기술은 있으며 황 박사팀이 다시 조직을 제공하면 재현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 측 이봉구 변호사는 이미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재현 기회를 제시했었다고 반박합니다. 저희가 재현 기회를 주지 않아서 성공을 못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통상적 학계의 관례에 따라서 한 번이 아니고 3회 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그 샘플의 양이나 질 그게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샘플의 선택권을 박세필 교수팀에게 주기로 했었습니다. 성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매머드 세포를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폐기할 걸 못하라 하겠습니까? 아무런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중한 샘플을 줄 수는 없죠. 절대 우리가 재현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머드 세포 연구가 속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매머드 세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0억일까요? 100조일까요? 아니면 100원일까요? 그 가치는 과학을 과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의 정당성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KFM 스페셜, 지금까지 나레이션 소영선, 아나운서 김혜진, 취재 김연아, 노광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